안녕하세요. 경제재민촉 정혜경입니다. 엔젤 투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1978년 뉴햄프셔 대학교 교수 윌리엄 웨첼이 미국 창업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자들을 엔젤이라고 칭하기 시작하면서 엔젤 투자라는 말이 널리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엔젤 투자는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힘을 불어넣고 투자자는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의 주식을 받는 형태로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윈윈할 수 있는 투자 방법 중 하나죠. 그런데 이러한 엔젤 투자가 벤처 생태계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엔젤 투자가 왜 활성화되어야 하는지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아 회장 만나봅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우선 한국엔젤투자협회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엔젤투자협회는 2012년에 만들어진 협회입니다. 네. 엔젤투자 말 그대로 엔젤 투자자들을 육성하고 엔젤 투자 네트워크를 만들고 네. 그래서 창업하는 젊은이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협회입니다. 예, 예. 그 엔젤 하면 우리 시청자들께서 뭐 천사 이건 뭐 생각하시겠지만 엔젤 투자협회 하니까 좀 뭐 하는 곳인지 참 궁금해하겠는데요. 네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엔젤이라는 말은 이제 1920년대 30년대 예.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좋은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연극을 한다든지 뮤지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은 돈이 없으면 그거 못 만들잖아요. 예. 그 사람들한테 돈을 대주던 사람들을 엔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한테 종잣돈을 대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엔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1950년대 들어와가지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창업한 젊은이들한테 돈을 대주는 초기 자금, 시드머니, 종잣돈을 대주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엔젤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자리는 결국은 좋은 기업들이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들은 고용 없는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커가지만 일자리는 대기업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일자리 누가 만들죠? 결국은 좋은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좋은 기업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 그 기업들 젊은이들이 새로운 기업을 만들려고 그럴 때 초기에 시드머니, 종잣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려운 그 종잣돈을 대주는 사람들이 엔젤 투자자거든요. 엔젤 투자를 하려면 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든지. 그러니까 엔젤 투자는 잠재적 엔젤 투자자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누구냐면은 뭐 자산가들. 그렇죠. 어쨌든 뭐 의사, 변호사, 또 뭐 기업 대기업에서 뭐 임원을 해가지고 좀 자본 축적된 사람들 또는 이제 중소기업하고 돈을 좀 번 사람들. 뭐 우리나라도 자산가는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뭔가 이제 재테크 소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는 게 뭐냐면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주식 뭐 이런 것만 투자를 하지 이런 엔젤 투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엔젤 투자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잠재적 엔젤 투자자들을 키워내는 자산가들 엔젤 투자자로 키워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매년 그런 엔젤 투자자 교육을 합니다. 전문 엔젤 교육도 적격 엔젤 교육 해가지고 그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한테 엔젤 투자가 뭐라는지를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엔젤 투자할 수 있게끔 또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엔젤 투자라는 게 뭐 그는 지식만 있다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투자할 만한 대상들을 만나야 되니까 이제 그런 서로 만나야 되는 만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저희가 만들어 줘야죠. 그런 역할을 저희가 엔젤 투자협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4,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스타트업 투자가 대기업이나 또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꼽혔었죠.
그리고 스타트업에만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 벤처 캐피털이라는 기관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엔젤 투자와 이런 벤처 캐피털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벤처 캐피탈이 먼저 등장을 했어요. 예. 벤처 캐피탈은 지금 등장한 지가 옛날 상당히 오래됐죠. 김대중 정권 때부터 이제 네. 그때 벤처 육성한다고 하면서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당시 만들어진 벤처 캐피탈들은 그러니까 창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 그러니까 매출을 어느 정도 내는, 그러니까 매출을 뭐 어느 정도 내고 이익도 좀 내고 그런 기업들한테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상장시켜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엑스에 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벤처 캐피탈들은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 초기 기업들한테 투자해 주는 게 아니라 성장한 기업들한테 그 가능성을 이제 계량적 데이터가 보이잖아요. 이 회사가 현재 매출을 뭐 100억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익이 보니까 뭐 한 20억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성장성이 뭐 작년에 비해서 급성장을 하더라. 이런 걸 보고 판단해서 이 기업에다가 돈을 투자해주면 시설을 늘려가지고 매출을 늘리면은 뭐 한 3년이나 4년 안에 코스닥 상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계산이 쓰면은 그때 돈을 투자해가지고 키워서 이제 상장시키고 자기들은 회수해서 나가는 이제 그런 벤처 캐피탈들은 있었죠.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들은 자기 돈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소위 LP라는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신 투자해가지고 그 돈을 버는 그런 구조고, 엔젤 투자자는 아주 초기, 이제 막 창업은 아무런 것도 없는, 제품도 잘 없는 그런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는 그런 젊은이들한테 그 젊은이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게 규모도 작죠. 대신 엔젤 투자는 다 자기 돈이에요. 그러면 엔젤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 돈만 줄 게 아니고 엔젤을 투자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도 좀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그러면서 또 엔젤이 커나갈 때 정부가 좀 돈을 좀 펀드를 기여를 해가지고 진짜 캐피탈로 갈 수 있는 단계까지 좀 그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2012년도에 그 당시 정부한테 엔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해요. 하나가 뭐냐면은 소득공제를 해주자. 소득공제. 엔젤 투자를 하면은 엔젤 투자가 성공률이 대단히 낮아요. 낮죠. 낮으니까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2015년도부터 소득공제를 1,500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해줘요. 내가 1,500만 원 하면 1,500만 원 투자하면 100% 소득공제를 해줬어. 근데 저희가 그건 좀 부족하다. 좀 더 소득공제 폭을 넓히자. 저희들처럼 뭐 시장에서 주식이나 또는 뭐 우리 뭐 채권이나 뭐 또 부동산이나 하는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 엔젤 투자에 좀 참여하려면 어떻게 접근하면 돼요? 그건 이제 저희 그 엔젤 투자협회에서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교육 뭐든지 알아야지 투자를 하지, 묻지마 투자해가지고 성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엔젤 투자라는 것이 정확하게 뭔 줄 알고 그러니까 교육을 먼저 받아야 돼요. 우리도 참여해야 되겠네요. 그럼 제일 중요한 교육. 저희가 그 전문 엔젤 교육이라는 코스가 있고 그건 한 일주일 정도 받는 코스고, 그다음 적격 엔젤 교육은 하루 코스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육을 받으시면서 엔젤 투자에 대해서 좀 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엔젤 투자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런 네트워크에 와서 창업자들하고 만나면서 그 창업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창업자들, 마음에 드는 창업자들 있으면 골라서 투자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죠. 한국 엔젤 투자협회에서 2011년도부터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하시던데요. 이 개인이 비상장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사업인가요? 엔젤 투자자가 투자를 해주면 정부가 매칭해갖고 1대1 또는 1대2로 매칭해가지고 만약에 엔젤 투자자가 A라는 회사에다가 1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그 엔젤 투자자가 1억 투자한 것을 그 스타트업이 우리가 엔젤 투자한테 1억을 받았습니다 하고 정부한테 매칭 투자로 우리가 한 1억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요구를 하면은 정부가 그 심사를 해가지고
1억을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매칭 펀드예요. 그게 1호 펀드가 2012년도에 100억 가지고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한 1,900억 정도 매칭 펀드가 역할을 해서 뭐 한 2천여 기업에 투자가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회장님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께서 기술 기업들이 커나가는 팁스 프로그램을 제안하셔가지고 중개부에서 그걸 아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팁스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R&D 예산을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이 씁니다. 내년 R&D 예산이 얼마냐면 29조 8천억이에요. 정부 전체 합쳐가지고. 정부 전체 합쳐서. 정부 전체 합쳐서 30조를 쓰는 거예요. 30조, R&D 예산을. 근데 이 R&D 예산의 성공률이 그러니까 이 R&D 예산, 이 R&D가 성공했냐 안 했느냐 이걸로 따지면 거의 99%가 성공을 해요. 99% 성공했다고 그러죠. 우리 정부에서는. 99%가 성공을 해. 근데 문제는 산업화에 성공했느냐. 산업화 성공률은 20%밖에 안 돼요. 20%.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다 장롱 속에 있는 거예요. 기술 개발을 했는데 정부 국민 세금 가지고 기술 개발은 다 장롱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국가적 손실 아닙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이 R&D의 성공률이 산업화 성공률이 60~70% 정도 돼요. 아, 그래요? 60~70%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뭔가 시스템이 잘못된 문제가 있는 거죠. 20%밖에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R&D에다가 돈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게 필요하고 어느 게 불필요한지를 누가 감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감별 능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부에다가 이걸 당신들이 공무원들이나 교수들이 앉아가 시장을 잘 모르는 공무원이나 교수들이 앉아서 선정하지 말고 투자자들한테 선발권을 주자. 대신에 투자자들도 그냥 말로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을 투자해라. 거기다가 R&D 예산을 넣자. 그렇게 제가 제안을 제안하셨어요. 그다음에 중개부는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최근 제일 잘 된 사업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또 하나 왜 그 팁스가 필요하냐면은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가 아까 엔젤 초기 기업 투자하는 엔젤 투자 생태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한 벤처 캐피탈의 생태계가 있어요. 성숙된 그 창업 생태계가 있고, 근데 이 초기하고 성숙된 시장 사이가 비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조그목 계곡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데스밸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엔젤 투자를 받아가지고 초기에 뭐 한 1억 받아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그러니까 초기 시제품까지를 만들어. 근데 이 시제품 가지고 양산 제품을 만들어야지 이제 물건을 팔 수가 있잖아. 근데 이 시제품까지 만드는 것은 엔젤 단계에서 엔젤 투자 단계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 근데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양산 제품까지 만드는 이 과정에 투자가 필요해. 그게 한 5억에서 10억 정도 투자가 필요해. 근데 이 5억에서 10억 정도를 투자해주는 투자자가 없어, 대한민국에. 이게 양산 제품 만들면 그때서 벤처 캐피탈들이 그때가 수단에서 투자를 해줘. 그게 이제 시리즈 A, B, C, D가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하는 거고, 엔젤 투자는 시드 투자하고, 그다음에 프리시드 시리즈, 프리 A, 그러니까 시리즈로 가기 전 단계, 이 단계를 죽음의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스밸리를 건너는 돈이 5억에서 10억 필요한데, 미국은 이걸 누가 해주냐면 슈퍼 엔젤이라고 있어요. 슈퍼 엔젤. 슈퍼 엔젤들이 돈이 많으니까 5억, 10억씩 투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벤처 캐피탈도 있고 엔젤도 있지만은 이 죽음의 계곡을 넘는 이 투자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정부가 역할을 하자. 정부 R&D 예산이 있으니까 정부 R&D 예산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자. 대신에 이걸 집어넣는 것을 정부가 임의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투자자를 앞세워 가지고 투자자가 1억 이상 투자해주면 그걸 다시 심사해서 정부가 R&D 예산을 5억 집어넣어주자. 그렇게 만든 게 팁스예요. 대단한 아이디어였네요. 그래서 지금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저희가 처음으로 만든 아이디어는 아니고 이스라엘이
30년 전에 먼저 시작을 했어. 이스라엘이. 그 팁스타운 창업가 거리도 만들어졌다고 하던데 네네. 이 창업가 거리에서 기술 지원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던가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실리콘밸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매일 저녁 실리콘밸리 어디선가 미팅이 일어나. 미팅. 투자자하고 창업가 미팅, 뭐 개발자 미팅 이런 많은 창업가들하고 투자자들이 만나는 미팅이 거기서 클러스터가 돼가지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실리콘밸리의 힘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는 전부 다 파편화돼 있어. 파편화되죠. 파편화돼 있어. 이게 클러스터로 안 돼 있어.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정부에다가 클러스터를 만들자. 그래서 팁스타운이라는 걸 만들자. 그래가지고 역삼동 지금 현재 있는 거기다가 팁스타운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 빌딩이 한 5개, 6개 정도의 그런 빌딩에 스타트업들이 지금 들어가 있죠. 거기에 이제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게 누가 했냐면은 마루 180이라고 그게 이제 아산 나눔재단. 그러니까 포스코가 우리하고 협력해가지고 뭐 그런 스타트업 공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강남구청이 또 우리하고 또 하나 만들고 강남구청이 또 이제 이번에 옛날 호텔 하나 사가지고 그걸 또 스타트 공간 다시 꾸미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7개 건물에 스타트업들이 지금 한 1000명 넘게 이렇게 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강남구하고 같이 해가지고 스타트업 거리로 만들자. 우리 지역에다가 좀 접목시켜가지고 지역도 그런 특화산업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데만 딱 만들어가지고 지역의 핵심적인 걸 만들어 놓으면 지역사회가 살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지역에 결국은 지금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도권으로 모든 게 다 집중돼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병리적 현상은 수도권 집중해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권 인구가 수도권에 다 몰려 있으니까 집값도 비싸지고 교통도 뭐 그렇고 모든 게 다 뭐 생활비도 비싸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방은 갈수록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지방은 점점 더 공동화되어 가는 거고 특히 고령화되어 가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냐면은 지방의 창업 생태계를 만들면 돼요. 만들어야 돼요. 뭐 광주에다 만들고 부산에 만들고 뭐 여수에 만들고 뭐 울산에 만들고 이렇게 지방의 창업 생태계를 만들면은 그러면 지방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이 서울로 올라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지금 전국에 이런 창업 생태계의 거점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좋은 거점이 만들어져 있어. 이 거점이 왜 그럼 창조경제혁신센터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가 지원해서 만들었지만은 정부만이 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이 들어가 있어. 민간 기업이. 그러니까 정부만 했으면은 이건 성공 못 해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훈련 받은 사람들이 창경센터 센터장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 제주, 전남, 강원. 여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제일 열악한 데가 제일 잘 되고 17개 중에서. 17군데에서. 지금 제주는 카카오가 지원을 해. 카카오가? 카카오가 지원을 하는데 거기 센터장이 아주 유능해요. 그러니까 센터장이 지금 민간 출신이 같구만. 민간 출신이 같지. 아주 유능한 사람이 전종환 센터장이라고. 그 사람이 지금 가가지고 3년임을 하고 있어. 3년임을 하니까 지금 7년, 8년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키워놓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창업 생태계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최소한 10년, 20년 가야 돼. 그런데 이 사람도 유능하니까 7년 만에 거점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지역에 얼마든지 이런 창업 생태계를 만들고 우리 팁스타운 같은 것을 지역에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5년 생존율이요 27%라고 합니다. 유럽에 비교를 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데요. 그것이 스타트업 창업 초기 이후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 생존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스타트업 이런 생태계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정부 지원은 넘쳐요. 넘쳐요. 예. 정부 지원은 넘치는데 이제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네, 있지만은 네. 어쨌든 대한민국만큼 창업 지원 정책이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년 창업 성공률 27%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영업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포함해서 한 예. 겁니다. 예. 자영업자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게 거기서 창업이 들어요. 자영업 창업, 생계형 창업. 생계형 창업. 이 생계형 창업은 5년 생존율이 27%밖에 안 나와요. 예. 근데 일례를 들어서 우리 지금 팁스가 지금까지 우리가 201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1,600개 팀을 우리가 배출을 해냈어. 지금까지 작년에 400개고 뭐 올해 500개 지금 하는데 우리의 생존율은 90%가 넘어요. 90%.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생존이 높은 데가 없어. 유럽도 한 60%, 70%를 넘기 쉽지 않은데 그런가요? 우리 예. 팁스 창업팀은 지금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지금 뭐 저희 협회에서 목표를 잡은 게 뭐냐면 2030년에 유니콘 1,000개 만들기. 유니콘 1,000개. 예. 그럼 2030년에 유니콘 1,000개 만들려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뭘 해야 되느냐. 딱 답이 나오잖아요. 2030년에 유니콘 1,000개 만들려면 지금 1년에 우리가 기술 벤처를 2,000개 만들면 돼. 그러면 기술 벤처 2,000개 만들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투자자를 육성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팁스라는 것은 뭐냐면 투자자가 있어야지만이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네. 투자자가 먼저 투자를 해줘야지 정부가 R&D 자금을 집어넣거든. 현재 우리 팁스 예산이 올해가 지금 500개 기술 벤처 만드는 거거든. 네. R&D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면 여기 2,500억 들어가요. 2,500억이요. 예, 2,500억.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지금 R&D 예산이 아까 30조라고 했죠. 예. 30조에 1%도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정확히 못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있기 때문에. 30조 예산 중에서 우리 10%만 쓰자. 10%. 네. 그럼 3조. 3조 쓰면은 우리가 1년에 기술 벤처를 한 5,000개 만들어요. 5,000개 이상 만들어. 예. 5,000개 이상 만들면 앞으로 10년에 5만 개야. 5만 개 중에서 10%. 그럼 5,000개 유니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난 100년의 변화보다도 앞으로 10년의 변화가 훨씬 더 큰 변화가 와요. 소위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익스포넨셜 이어를 하죠. 지수적인 변화다. 기하급수적인 시대다. 기하급수 시대다. 그러면 앞으로 2030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2030년에는 인류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 기간이 단 3일이면 돼. 단 3일. 그럼 100배가 빨라진다. 그렇죠. 맞습니다. 3년이 3일이 되니까. 100배가 빨라진다. 이때는 그걸 리드하는 기술 창업.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한테 그 기회가 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혁신은 누가 일으킵니까? 대기업이 일으킵니까? 아니면 스타트업이 일으킵니까? 스타트업이 일으킵니다. 다 스타트업이 일으키고 있어요.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희망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목표가 2030년에 유니콘 1,000개 만들기. 네, 최근 메타로 사명을 바꾼 글로벌 기업 페이스북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도 시작은 엔젤 투자였습니다. 엔젤 투자는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을 위해 돕고 서로 탐구하는 미래지향적인 투자인데요. 그저 자금만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수익을 창출해서 지역과 창업자들에게 다시 투자를 하는 이 선순환 구조를 꾸준히 이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스타트업과 투자자,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돕는 일석삼조의 투자, 엔젤 투자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